프린트 다 받았죠. 예, 오늘 프린트가 참 중요합니다. 요 자체가. 자, 그러면 거기 자 1페이지 맨 위에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영어 좀 한번 읽어볼래요? No repeat, no success.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반복 없이는 성공이 없다. 그래요. 반복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는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몇 번을 반복해야 돼요? 아니에요. 자, 25번이 반복이 돼야 돼. 25번. 25번. 그럼 자기가 그럼 봐봐요. 제가 51세예요. 그럼 몇 번을 반복해야 돼? 51번을 반복해야 돼. 제가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번? 1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51번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연습을 하고 들어오거든. 제 강력이 몇 년이냐면 공시법만 해도 26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연세가 30대다. 그럼 30번이 반복이 돼야 돼. 선생님 저 60대입니다. 그럼 60번을 반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반복을 좀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야간은 뭐 저랑 첫 대면이니까 혹시 거기 1페이지 뒤에 한번 봐보세요. 자, 1페이지 뒤에 보니까 여백이 있어요. 거기 한번 봐봐요. 자, 여백 뒤에 몇 개 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써놔봐요. 자, 주간반은 다 배웠는데 야간반은 요거 한번 적어봐요. 자, 가봐봐요. 요렇게 한번 써놔봐요. 물건의 특질. 자, 물건의 특질은 크게 이렇게 써놔요. 자, 절대성과 배타성이라고 써놔요. 절대성과 배타성. 절대성은 두 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자, 절대성은 그러면 두 개로 다시 적어봐요. 이렇게. 우선적 쾌력과 자, 물건적 청구권이라고 써놔요. 자, 배타성과 관련돼서는 두 개예요. 바로 공시의 원칙하고 그 다음에 자, 일물일건주의라고 써놔요. 일물일건주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드시 잡을 거는 물건의 특질이 뭐냐? 물건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걸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돼요. 봐봐요. 무슨 성? 절대성과 배타성. 이렇게 외워줘야 돼요. 그러면 절대성에는 뭐예요? 우선적 혈액. 왜 우선적 혈액이에요? 물건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건이 우선한다. 그래서 물건적 우선적 혈액이라고 그래요. 자, 물건적 청구권은 요거는 별표 5개 해놓으세요. 민법에서 매년 출제가 됩니다. 물건적 청구권은. 자, 물건적 청구권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요. 요렇게 써놔요. 자, 반환 청구권이 있고 제거 청구권이 있고 예방 청구권이 있어.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무조건 외워놔야 돼. 요 세 가지는. 그래서 자, 절대성과 관련돼서 물건적 청구권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반환, 제거, 예방. 자, 여기 시자가 무슨 시자예요? 공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두 개를 이렇게 써놔요. 자, 부동산은 등기. 자, 동사는 인도라고 써놔요. 그러면 부동산은 등기로서 공시하고 동사는 인도로서 공시합니다.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의 공통점은 읽어봐요. 공시력은 있다. 그런데 공시 방법은 차이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러면 읽어봐요.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인도.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른 색깔로 하나 써놔봐요. 법을 붙여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법을 잘하는 사람은 이걸 잘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물건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 물건법하고 등기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물건의 특질을 잡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잡아봐요. 주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등기법 나갈 때 민법 책 좀 읽어오세요. 그럼 무슨 책을 읽어야 돼? 민법 총칙을 읽어야 돼? 물건법을 읽어야 돼? 물건법. 그럼 저한테 자랑하려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 민법책 읽었어요. 그래요. 왜 민법책 뭐 읽었는데? 민법 총칙 돌아버립니다. 자, 제가 등기법 시간에 민법책 읽어오세요. 그러면 뭐예요? 물건법을 읽어라는 거. 그러면 물건법과 등기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건법이 몇 문제 출제되느냐? 몇 문제예요?
14문제가 출제됩니다. 요 4문제가 바로 등기와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법은 몇 문제 출제된다? 12문제. 그러면 12문제하고 4문제 더해봐요. 몇 문제죠? 16문제가 오리지널 등기법 문제라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그래서 요걸 하나 찾아내는 거야. 부동산 등기법. 요걸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외워야 돼. 봐봐요. 무슨 성? 절대성과 배타성. 물건의 특질은 절대성과 배타성이다. 절대성은 뭐예요?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공시의 원칙, 일물일권주의. 물권적 청구는 몇 종류가 있다? 3종류.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 자, 봐봐요. 제가 읽을 테니까 읽어봐요. 공시의 원칙 읽어봐요. 아니죠. 공시의 원칙은 배타성이잖아. 그걸 머릿속에 윤곽을 잡으라니까.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우선적 효력 읽어봐요. 절대성, 배타성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자, 무슨 성을 읽어야 돼? 절대성. 이걸 읽어야 돼요. 일물일권주의 읽어봐요. 절대성이 아니라 배타성이죠. 속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숙지를 하나 물건부터 체계가 안 잡혀요. 그러면 물건의 특질은 절대성과 배타성이 있다. 다시요. 일물일권주의 읽어봐요. 배타성. 요거 하나 외우는데도 25번이 반복돼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자, 물권적 청구권 읽어봐요. 절대성. 이걸 완전 토대를 받아놔야 돼. 그래서 우리 민법책 딱 넣으면 물건의 특질, 총칙에 요게 순서대로 나와요.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읽어봐요. 공시의 원칙, 일물일권주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법이 왜 나왔는지를 잡아내기 위해서 물건의 특질을 잡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다 또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물건의 종류를 써놔. 물건의 종류. 자, 물건의 종류도 모르는 사람한테 등기법을 강의할 수가 없어요. 자, 물건의 종류는 이렇게 써놔요. 토탈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8종류가 돼. 자, 크게는 2개로 나눠져요. 일단 써놓고 설명하죠. 자, 이렇게 체계를 해서 딱 써봐요. 자, 1페이지 뒤에. 자,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자, 물건의 종류는 토탈 몇 종류? 14종류. 크게는 2개의 편제로 나눠져. 무슨 건? 점유권과 본권. 자, 제가 적개를 들었어요. 점유권은 있어, 없어요? 있어. 본권은 없어. 학원 원장님 건 하는 겁니다. 자, 도둑놈이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점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본권은 없다라는 거. 점유권이라는 것은 점유의 사실상 지배를 바로 점유권이라고 그러고, 본권은 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바로 뭐라 해요? 본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여기 뭐예요? 분필꽂이 점유권이 있어, 없어? 있어요. 본권은 없어요. 본권은 학원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물건의 권은 2개의 편제로 나눠진다. 점유권과 본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몇 개일까요? 2개죠. 읽어봐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유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이 만났다. 그걸 뭐라 그래? 점유보 청구권이다 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2개를 나눠진다. 읽어봐요. 소유권을 읽어봐요. 사용수익, 자본 각각을 뭐라 그래? 써요. 위에다가 권능이라고 그럽니다. 권능. 자, 권능이라고 그래. 권능.
그러면 권능이 뭐냐부터 이제 개념이 이제 차곡차곡 가야죠. 그러면 그 옆에다가 요 옆에 여백이 있으면 세 개의 개념을 써봐요. 첫 번째. 요 세 가지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지금 봐봐요. 야간반은 몇 주 들었어요? 지금 한 8주 수업을 들었어요. 이제 7주 수업, 6주 수업이 가죠. 읽어봐요. 봐봐요. 권리라는 개념도 못 읽어서 권리라는 개념을 읽어. 권리도 아직까지 권리의 개념도 모르고 법을 배우고 있다는 거야. 자, 권리는 이렇게 써놔요. 자, 이렇게 써놔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그럼 앞으로 이제 야간반도 마찬가지예요. 권리란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그러면 요거 다 이런 개념, 요걸 보는 순간 이렇게 나와야 돼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여기 뭐예요? 힘. 힘이 위에다 물건이라고 써놔요. 자, 이익이 채권이야. 채권. 자, 그러면 권리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가 있네요. 읽어봐요. 물건과 채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권리의 종류 그러면 권리라는 그러면 물건과 채권 이러면 안 돼요. 물건과 채권은 권리의 종류가 되는 거지.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읽어봐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요거는 뭐라고 써놨어요? 권능. 그러면 여기 앞에다 써요. 자,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 뭐냐? 이걸 바로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능. 뭘 이루는 거죠? 읽어봐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권한 써요. 자,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게 권한이 됩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법이 주는 거야, 권한이란. 그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권은. 뭐라고 써놨죠?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게 권한이 됩니다. 권한. 자, 그럼 제가 이거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버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요? 이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란, 읽어봐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네 가지 개념은 본능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완전 개념을 잡고 자야 돼요.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읽어봐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거 읽어봐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자, 그러면 읽어봐요. 소유권은 읽어봐요. 사용 권능. 읽어봐요.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야. 소유권은 권리로서 뭐예요?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 각각을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야. 권능. 그러면 소유권의 개념을 잡아봐요. 소유권은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하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의 개념이 탄생되죠.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 그러면 1등이야, 2등이야? 1등. 그래서 나중에 각부에 기록된다는. 각부는 무슨 건이 기록돼? 소유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각각을 뭐라고 그런다고? 권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읽어봐요. 사용 수익이 뭐냐? 바로 사용 가치. 써놔요, 조그맣게. 사용 가치. 자, 이걸 뭐라고 써놨죠? 처분. 처분 밑에다 교환 가치라고 써놔요. 자, 교환 가치는 나중에 경매로 빠져요. 그래서 경매라고 써놔요. 경매. 자,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다시 한번 잡아보죠. 소유권이란 무슨 가치? 읽어봐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가진 권리를 말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말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교환 가치는 자꾸 뭐예요? 경매로 빠져요. 나중에 경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경매.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무슨 물건?
담보물건. 담보물건은 읽어봐요. 경매 청구권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나중에. 자, 그러면 봐봐. 읽어봐, 이제. 영입물건이네. 뭐가 없어요? 처분이 없죠. 그래서 불완전 물건이라는 거야. 소유권은 그러면 완전 물건이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영입물건은 무슨 권능만 있다? 읽어봐요. 사용과 수익. 지금 뭐 6주 동안 배웠는데 영입물건이 모르는지 모르고 영입물건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영입물건은 그러면 무슨 수익? 사용, 수익. 그럼 여기에다 이제 써요. 영입물건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 자, 영입물건은 뭐예요? 지상, 지역권, 전세권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처분 가치를 따져주는 게 무슨 물건이다? 담보 물건이야. 그럼 담보 물건은 뭐가 없어요? 읽어봐요. 사용 수익이 없어. 그럼 담보 물건은 불완전 물건. 여기는 완전 물건. 이런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럼 써요. 자, 그래서 이제 담보 물건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자, 질권은 시험법 X라고 써놔요. 지금 질권은 민법에서 시험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왜? 동산과 부동산, 동산과 권리를 대상으로 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물건의 종류를 일단 잡았어요. 그럼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봐요. 일곱, 여덟. 그래서 토탈 몇 종류? 8종류. 물건의 종류도 모르는 사람한테 등기법을 강요한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다? 8종류다. 그러니까 이걸 또 이렇게 집에 가서 빠른 속도로 빨리 매번 반복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외워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여기 한번 보죠. 무슨 건? 점유권과 본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왜 제한물권일까요? 자, 영입물권은 뭐다? 사용수익을 소유권 측면에 뭐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제한물권이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한번 읽어봐요. 소유권, 제한물권. 읽어봐요. 영입물권, 담보물권. 영입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그래서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다? 8종류다. 요걸 이제 암기를 해놔야 되고요. 자, 이제 드디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적어놔요. 또 하나 적어놔요. 자, 부동산 등기법이 나왔네. 항상 출발은 이렇게 놓으세요. 주체. 주체가 뭐냐? 객체가 뭐냐? 세 번째,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래서 세 가지 형태를 써놔요. 자, 부동산 등기법, 주체, 객체, 목적 써놔요. 썼어요? 네. 그러면 주체가 그러면 영어로 물어보면 잘 알아요. 영어로 뭘까요? 누가? 그러면 등기법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이렇게 써놔요. 읽어봐요. 당사자. 그럼 오전에 봐봐요. 오전에 요거 보면 뭐라고 있는지 보세요. 당사자 그러면 신청주의다. 당사자 신청 이렇게 나온다고. 당사자 신청.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청주의가 원칙이 됩니다. 자, 객체는 뭐가요? 여기 읽어봐요. 부동산 써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와 건물이 있다는 거야. 토지와 건물. 이렇게 화살표 놓으세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부. 그렇죠. 토지와 건물을 어디에? 등기부에 써요. 기록하는 것. 기록하는 것. 자, 그러면 눈치, 야간은 이제 주간은 오늘 야간은 처음 보니까 봐봐요. 눈치 한번 살펴봅시다.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굿센스인지 노센스인지 봅시다. 자, 등기부는 몇 종류? 바보 같아요. 2종류잖아. 봐봐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몇 원화돼 있다? 2원화돼 있다.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목적은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신속성과 정확성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통 오늘 이제 읽어봐요. 공동신청. 공동신청은 둘이 가요? 혼자 가요? 그러면 공동신청의 장점은 읽어요. 정확하다. 신속성이 떨어진다. 나중에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단독 신청은 어때요? 단독 신청은 혼자 가죠. 단독 신청은 읽어봐요. 신속한 것은 장점이지만 정확성이 떨어져. 그러면 정확성만 확보되면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후에 오늘 배웠던 오전에 수용 누가 해주죠? 국가. 그러니까 정확성이 확보되니까 수용 등기도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게 그냥 막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일정한 틀이 있다라는 거. 딱딱딱 계단으로 올라가야지. 이런 게 그러니까 급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걸 알아야 이제 비로소 등기법을 하나씩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빨리 외우면 빨리 외울수록 좋아. 근데 우리 야간반 선생님은 뭐예요? 자꾸 외우라는 소리를 하지 않잖아. 이해라. 그럼 외워야 좋은 거야. 미리 법이라는 것은 미리 숙지를 해놓아야 우리가 마다 연결해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맨날 봐봐. 우리 형님들의 명점 뭔지 아세요? 수업 듣고 이해는 돼. 거기는 끄떡끄떡그래요. 시험 보려면 왜 그럴까요? 암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점이야. 경국적으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돼. 아무리 객관식 지문이라도 우리가 암기가 안 되면 시험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몇 차 과목이 있어요? 1차 과목과 2차 과목이다. 1차는 되도록 이 얘기지만 2차 과목은 주로 암기력 테스트 문제라는 겁니다. 2차는 결론적으로 암기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법을 세율을 암기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2차는 부지런한 사람이 이겨. 부지런한 사람이. 1차는 요게 좋아야 돼. 요게 좋아야 돼요. 그럼 머리가 탄력적이어야 돼? 비탄력적이어야 돼? 탄력적이어야 돼. 지금 우리 형님 누님들은 지금 머리가 콘크리트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머리를 말랑말랑해져야 돼.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걸 강의를 자꾸 들어가면서 머리를 부드럽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면 다 알아요? 처음에 들어서 알면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정신병원으로 가 있어야 돼. 왜? 그렇잖아요. 처음 배워서 알면 천재잖아. 천재. 우리는 보통인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면 당연히 모른다고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처음 듣고 두 번째 들을 때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고민이잖아. 어떤 고민이에요? 저는 앵무새 강사가 되기 싫거든. 앵무새 강사가 되기 싫어요. 앵무새는 그러면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야. 한편으로는 반복하는 강사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고통이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전부 달라. 제가 나가는 책이 나가요. 제가 김원서 쓴 것도 책이 다 달라. 하루는 공시법 딴출판사, 하루는 공시법. 제가 썼지만 다 편제가 달라요. 또 하루는 민법을 강의해야지. 그러니까 책이 다 달라. 그러니까 늘 긴장하면서 삽니다. 긴장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거 봐봐요. 주체, 그러면 당사자, 객체는 토지와 건물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목적은 신속성과 정확성. 이걸 써먹기만 해주면 돼. 써먹기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기법 해놓고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하나 더 써놔야 돼. 이제 써요. 자, 부동산 등기란 하나 써놔요. 이제 기초공사가 다 됐어. 기초공사가 다 됐어요. 자, 부동산 등기란 이렇게 써놔요.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래서 이게 부동산 등기의 의의야. 그럼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럼 여기 봐봐요. 등기소는 거진 출제가 안 돼. 등기관도 안 돼요. 근데 가장 우리가 수업을 살아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등기부를 알아야 돼. 등기부를 알아야 된다. 지금 등기부를 모르니까 지금 등기법을 설명해봐야 말짱 도로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등기부를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등기부를 모르면 지금 이제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요 네 개가 기둥이 딱 네 개가 서야 돼. 자, 물건의 특질, 그 다음에 물건의 종류, 부동산 등기법의 주체, 객체, 목적, 부동산 등기란 요 기둥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에 대해서 세우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숙제하자고요. 자, 물건의 특질은 무슨성, 절대성과 배타성. 여기 우선적 효력, 물건적 청구권. 읽어봐요. 공시 원칙. 일물일관주의.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인도.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어디에서 나와요? 배타성. 이렇게 나온다. 자,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 점유권,
본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영유물권과 담보물권. 영유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숙지를 해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더 권리란다.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지금 권리라는 개념도 모르고 지금 법을 배우고 있어요. 기가 막힌다라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권능.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뭐라고 써놨어요? 권한. 권한은 뭐라고?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여기 읽어봐요. 자, 시험에 자주 출제돼. 대리권은 권리이다. OX. X. 여기는 권리가 아니라 대리권은 권한이 되는 거야. 권한.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리권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대리 파트를 배우고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서둘러서 하나 가는 거예요. 첫 함수를 잘 깨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네 가지 개념을 모르면 법을 배우지 말라고 그래서 법을 배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권리 그러면 본능적으로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하나 더 있었죠.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화는 않는 천. 이렇게 돼.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누구 토지에? 갑토지야. 갑토지예요. 자,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갑이 해외 출장 갔더니 어디 건물을 하나 줬어. 누구 건물이에요? 각 건물이야. 우리나라는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축주가야. 근데 봐봐요. 그러면 갑이 얼거죠. 갑이 돌아와서 을한테 나가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소유자는 을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자,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제부터 봐봐요. 누구 토지? 갑토지. 그러면 남의 토지에 을이 집질 근원이 있어 없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건물을 읽어봐요.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퇴거는 안 돼. 뭐는 안 돼? 철거는 된다.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그러면 뭐 공부가 된 사람은 철거 안 그래. 뭐라고요?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그래. 방해 배제 청구권.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야. 아까 여기 봐봐요. 물권적 청구권은 몇 종류? 물권적 청구권은 세 종류. 반환 청구권, 제거 청구권, 해방 청구권. 그러면 일종의 요거 제거 청구권이 뭐예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청구권이 된다?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봐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여기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법을 배우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수업을 바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야간이 지금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수업을 바로 들어가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읽어봐요. 이거 뭐예요? 다시.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그럼 여기 봐봐요. 약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읽어봐요. 법인이 뭐예요? 자, 법인 그러니까 법인이지. 그래서 법이 주는 인격을 읽어봐요. 법인이야. 법이 주는 인격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읽어봐요. 법인은 등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나중에. 그렇게 빠져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인이 어떤 사람 봐봐요. 법인이 뭐요? 그랬더니 법인이지. 그렇죠? 권리가 권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이 안 늘어요. 실력이 죽어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란 그러면 법이 주는 인격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법이 주는 인격.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가 깨졌다고 그래요? 법인에도 법격이 있고, 사람한테는 인격이 있고, 개한테는 개격이 있고, 그다음에 뭐 국가에는 국격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에
중국에 갔다 와서 국격이 깨졌다고 그러잖아. 국격이. 그죠? 국격이 깨졌다. 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국민을 위한다고 그런다면 뭘 그거 가지고 뭐 시비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럼 아무리 대통령처럼 뭐예요? 가족이 저 왜 요즘 성격 많이 죽었어요? 제가 옛날 결혼 안 할 때는 되게 성격이 와일드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성격이 죽었어요? 지금 사람을 치기 전에 생각을 해. 처하고 자식이 있다. 내가 한 대 침으로써 처하고 자식이 얼마나 고생하겠냐.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한 단계 참아져서 많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후배들 후들발로 차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화를 내기 전에 꼭 생각하면 자. 그럼 자식 때문에 어디 가서 부닥쳤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속이 상해도. 뭐가 있기 때문에? 자하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 여자분도 남편과 자식이 있으니까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처와 자식을 위한다면 어디 가서 삼배는 못 하겠어? 안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는데 나만 한 사람만 있다면 혼자 살아갈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자기 자아 개발을 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의 종류 한번 숙제하고요. 부동산 등기법 읽어봐요. 주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당사자, 객체는 토지와 건물,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거 기록하는 거. 목적은 신속성과 정확성.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그러면 이제 1페이지 앞으로 와요. 맨 앞으로 이제 기초공사를 해놨어.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맨 앞에 1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등기법 찾았어요? 1번에 뭐라고 써놨어? 등기부 본원법 찾았죠? 자, 등기부 본원법 나와 있는데, 자, 맨 밑에 봐봐요. 맨 밑에 반가로 2번 등기 기록의 양식 찾았어요? 예. 그러면 등기 기록의 양식 가졌죠? 자,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참고 표시해 놓고. 맨날 쓰기만 하라고 그러네. 맨날 써놓고 공부도 안 해요. 자, 거기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등기부는 몇 종류? 2종류. 또 까먹었다. 토지와 건물. 그렇죠. 토지와 건물이. 자, 토지는 그럼 토지는 이렇게 써놔요. 세 부분. 자, 건물은 이렇게 써놔요. 자,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로 나눠져요. 일반 건물은 다시 세 부분, 집합 건물은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서 뭐냐? 이렇게 써놔요, 이제. 자, 표제부. 자, 표제부, 각골구. 세 부분으로 구성돼. 표제부, 각골구. 자, 그럼 표제부는 뭘까요? 부동산의 신상이야, 신상. 각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가 기록된다는 거야. 그래서 등기부는 크게 몇 부분으로 구성된다? 세 부분. 읽어봐요. 표제부, 각구, 얼구. 그러면 일반 건물도 읽어요. 표제부, 각구, 얼구.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집합 건물은 네 부분이네요. 요거는 별표를 5개 넣으세요. 집합 건물은 매년 출제가 됩니다.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2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갈구, 얼구.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2부분이네. 전체에 대한 표제부, 한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어요. 그래서 각구, 얼구 몇 부분? 네 부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왜 그러면 등기법을 설명하는데 자꾸 이해를 못 하느냐? 등기부에 뭐가 기록되는지 설명은 등기부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이 표제부의 양식 구조를 모르고 각구의 양식 구조, 얼구의 양식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다시 이제 요건 이제 숙제하세요.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 돼 있다? 이 하나. 토지 등기부 몇 부분?
세 부분. 표제부, 가구, 얼구. 일반 건물은 표제부, 가구, 얼구. 집합 건물은 네 부분. 네 부분으로서 한 동 아파트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가구, 얼구. 몇 부분이다?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을 가봐요. 맨 밑에. 자, 토지 등기 표제부 줄 쳐놔요. 토지 등기 기록에 표제부 줄 쳐놓고, 자, 살짝 줄 쳐놓으세요. 뒤에는. 자,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살짝, 지목 동그라미 쳐놓고,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을 두고 잘라요. 자, 그러면 잘라놓고 봐봐요. 그러면 토지 표제부 양식 구조가 봐봐요. 아직, 자, 양식을 볼 거예요. 그럼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소재, 접수,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야. 그런데 지목을 왜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그랬을까요? 지목은 건물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나중에 탐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라. 뭘 찾아라? 지목을 찾아라는 거야. 지목은 어디에만 기록된다? 토지 등기부에만. 자, 이번에는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 줄 쳐놓으세요. 요거는 이제 건물 표제부, 요 표제부를 나타나는 거네. 자, 건물 표제부에는 목차가 있어. 자, 읽어봐요. 무슨 번호?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건물 번호 줄 쳐놓으세요. 자, 건물 내역 줄 쳐놓으세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을 둔다. 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등기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이지로 이제 가봐요. 이 페이지. 자, 이 페이지. 자, 이 페이지 보니까 이제 등기부를 한번 보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그러면 거기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토지 동그라미, 토지 표제부 제목 줄 쳐놔요. 표제부 찾았어요? 자, 그러면 맨 위에 가봐요. 자, 토지 찾았어요? 예, 주소 불러봐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엉암동 잘라. 그걸 소재라고 그래요. 소재 써요. 살짝 소재. 자, 2번이 뭐예요? 지번이 되는 거야. 지번. 2번 지번.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엉암동 2. 요걸 엉암동까지를 뭐라고 그래? 소재라고 그러고 2호를 뭐라고 그래? 지번이라고 그래. 지번. 자, 우측으로 쭉 가요. 우측으로 쭉 가봐요. 끝에 뭐가 있어? 고유번호 줄 쳐놓으세요.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 앞에다 가로 열고 부동산이라고 써요. 앞에다가 부동산. 자, 가로 닫아요. 거기는 앞에는 부동산이 생략된 거야. 그래서 부동산 고유번호 몇 자리인지 세어봐. 14자리예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몇 자리? 12자리. 12자리에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죠. 그러니까 지금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는 부동산 고유번호가 되는 거야. 부동산 고유번호.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몇 자리? 13자리. 자, 그러면 토지 부동산 고유번호는 몇 자리? 14자리야. 그러면 14자리 의미가 있어. 거기 1150 찾았어요? 그 위에다 전산 등기소라고 살짝 써놔요. 이거는 등기소 고유번호야. 자, 그러면 거기 1996년 찾았어요? 이건 연도라고 써요. 연도. 자, 101367 찾았어요? 이거는 순서라고 써. 순서. 그러면 이거는 다시 읽어드릴게요. 1150은 전산등기소 고유번호고, 그 다음에 1996은 전산등기소, 전산 2기 연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101367은 전산 2기 순서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 법무사들은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은평등기소 몇 년도에? 1996년도에 몇 번째로? 10만 1367번째로 전산화됐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 주민번호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 주민번호도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봐봐요. 요거는 불러드릴 수 없어요. 자, 여기 봐봐요. 제가 68년 12월 21일생이야. 어제 생일이었네. 그거는 음력이고요. 그거는 양력이고 저는 음력이니까. 요거는 몇 년생? 68년 12월 21일. 제가 몇 살이에요? 그래서 내년부로 51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건 뭐예요? 읽어봐요. 남사. 요거는 경상남도. 요거는 함양군
요거는 뭐야? 마찬면. 요거는 제 체크리스트야. 그러면 우리 집 사건은 남자 식구는 이거랑 똑같아. 요거 체크리스트, 마지막 체크리스트,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요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까지 알려고 그러지 말고, 개인적으로 알면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오고요. 자, 그러면 여기 2는 뭐예요? 남성, 여성? 여성. 3은 남자. 요거는 여자. 얘는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해요. 요거는 5번이 나오면 애국인을 나타내. 애국인 등록장을 이야기해요. 혹시 요 둘째 대대가 구인 사람은 저랑 지역이 같아. 경상남도라는 뜻이야. 경상남도. 근데 여기 공이 나오면 이거는 서울입니다. 서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도 의미가 있듯이 우리 부동산 고유번호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몇 자리? 13자리. 근데 어디 가서 12자리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자, 부동산 고유번호는 몇 자리다? 14자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자, 맨 위에 표제부 찾았어. 표제부 뒤에다 등기라고 써. 표제부. 조그맣게 써요. 이거는 이제 평생 가져가야 돼. 시험 볼 때까지. 자, 그래서 표제부 등기.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어? 토지의 표시. 찾았어요? 토지의 표시 뒤에다 등기라고 써. 자,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가운데다 니꼴이라고 써요.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래서 이제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자, 이제 사고가 박혀 있는지 봅시다. 자, 어떤 말이 나올지 이제 기대가 돼요. 자,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공통점은? 등기 그러면 안 되지. 표시라고 그래야지. 표시. 그러면 표시죠. 표시라는 것은 법학에서 사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맨 옆에다 써요. 자, 표제부 요 옆에다가 니꼴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놔요? 사실의 등기라고 써. 맨 옆에다가. 자, 요쪽에다 써요. 요 박스 옆에, 요 옆에다가 써. 사실의 등기. 맨 앞에다가. 아니, 요 끝에다가. 자, 여기 표제부 쭉 따라와서 여기에다가 써놔요.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런다? 사실의 등기라고 그래. 그럼 책에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봐봐요. 표제부 등기, 사실의 등기,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의 등기. 지금 토지가 나와서 건물이 나왔어. 토지 표시.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를 나타내. 건물이면 건물 표시 등기가 나오겠죠. 그럼 책에서 표제부 등기 그러면 무슨 등기를 지칭하고 있다? 사실의 등기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의 등기.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의 등기 들어가서 이제 목차를 한번 봐봐요. 표제부는 무슨 번호? 거기 봐요. 이제 목차를 읽어봐요. 무슨 번호? 표시 번호. 그러면 순서 옆에 뭐예요? 다시 접수 찾았죠. 그 다음에 옆에 무슨 지번?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동그라미잖아요. 지목이 들어갔다는 것은 요거는 건물 등기부가 아니라 뭐예요? 토지 등기부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면적이 나와 있죠. 면적 찾았어요? 예,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그러면 요걸 좀 암기를 해야 돼. 맨 위에 봐봐요. 자, 표제부는 양식구조 이렇게 해오라고. 표제부는 표시번호 읽어봐요.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게 양식구조를 숙지를 해야 돼. 우리가 시험장에는 요 등기부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토지 표제부 그러면 목차가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그러니까 이게 등기법이 바로 들어가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토지 표제부 그러면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다? 사실의 등기다. 그러면 표제부와 관련돼서 다시 무슨 번호? 표시번호. 그럼 문제 나가요. 봐봐요. 표제부에는 순위번호가 기록된다. 어때? X. 표제부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표시번호야. 거기 표시번호야, 표시번호. 그대로 나오는 거야. 등기부 양식 그대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제부에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무슨 번호다? 표시번호야. 그러면 표시번호가 이제 뭐냐? 이제 한번 따져보죠. 자, 표시번호에 1번이 나와 있죠. 동그란 시커멓게 1번으로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어. 그러면 제가 표시번호를 자꾸 쓸까봐 제가 바로 부연 설명을 해놔서 표시번호 밑에 해설로 가봐요.
등기할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다. 그런데 1, 2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전 2라고 써놨죠. 전이라는 것은 전 2, 전 표시번호 2번을 1번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의 현재 등기부로 이기를 하였다는 의미인 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밑에다 폐쇄 등기부라고 써놔요. 전 2. 구등기부의 현재 등기부로 이기하였다는 의미다. 가로 열고 폐쇄 등기 기록이라고 써놔요. 자, 폐쇄 등기부라는 거야. 폐쇄 등기.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있잖아. 시커먼 거. 자, 그러면 표시번호는 표제부에 등기할 순서를 기록함으로써 자, 그러면 간혹가다 등기부에 보면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 전이.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전 표시번호 2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옮겨 적어왔다. 이런 소리야. 나중에 이제. 그럼 요거는 그러면 전 2는 무슨 등기부를 제청하고 있다? 폐쇄 등기 기록을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요. 자, 이번에 뭐가 나오죠? 접수 나와 있죠. 접수. 그러면 1992년 3월 15일 가로 열고 써요. 자, 1992년 3월 5일 찾았어요? 네, 가로 열고 조그맣게 써요. 접수 일자라고 써. 접수 일자. 자, 필기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야간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접수 일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그 밑에다가 접수 일자 밑에다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있어요. 자, 접수 번호라고 써요. 접수 번호는 없죠. 그래서 접수 번호 X라고 써. 접수 번호 X. 자, 접수 번호 X. 자, 그러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어때? X. 그죠.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접수일자는 사실이야, 권리야? 아예 일자니까 사실이잖아.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접수일자는 기록돼. 그러면 접수번호는 왜 기록되지 않느냐? 그 밑에 조그맣게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써요. 접수번호는 밑에다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써놔요. 자,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알아야 안개하더라도 자주. 그럼 봐봐요. 접수번호는 왜 기록되지 않아?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요. 자, 표제부에는 접수일자 기록돼 안 돼? 돼요.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왜 기록되지 않아? 표제부는 사실의 등기로서 접수일자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안 하면 나중에 봐봐요. 이렇게 무턱대고 오면 틀린다는 거야. 봐봐요. 표제부에는 접수일자 X, 접수번호 일자 X, 접수번호 O. 그러면 봐봐요. 접수번호. 자, 이렇게 무턱대고 오면 이렇게 된다니까. 봐봐요. 접수일자 O, 접수번호 X, 접수일자 O, 접수번호 X. 그럼 시험장관 긴장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기 십상이야. 그러니까 접수일자는 기록되고 접수번호는 접수일자도 기록되지 않고 접수번호는 기록된다. 어때? X야. 그렇게 시험에 출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접수일자는 사실이니까 기록되고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주 출제는. 자, 그 다음에 소재 지번 다시 와요. 자, 소재 지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암동 찾았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소재 2를 지번이라고 그래. 지목은 뭐라고 나와 있어? 대. 그러면 요 토지 위에 지금 건물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지목 옆에다가 써요. 대 옆에다 28개. 지목은 28개라고 배웠죠. 그러면 지목은 요 자리에는 28개가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공장용지면 뭐가 나올까요? 공장용지가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주차장이면 거기 뭐가 나와요? 주차장이 나와. 지목은 몇 개? 28개. 지금 28개도 못 외워서 야간은 빌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목이 지금 28개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네. 지목은 몇 개다? 28개.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몇 개다? 29개야. 29개. 그래서 29개. 작년에 그래서 야영장이라는 뭐다 건축물이 하나 늘어서 야영장이. 근데 지목은 몇 개다? 28개.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29개야. 원래는 28개 일치하다. 우연히 않게 일치하다가 건축물에서 야영장이 하나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야영장이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목은 몇 개? 28개.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는 29개. 자,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그러면 등기 원인 줄 쳐놓으세요. 자, 맨 끝에 등기 원인. 자, 그러면 이거 양식 구조를 알아야 돼. 자, 봐봐요.
자, 표제부입니다. 자, 표제부는 무슨 등기라고 그랬어요? 사실의 등기. 그러면 여기 무슨 번호?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목차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표시번호, 아까 몇 번 하라고 그랬어? 25번. 그것도 까먹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평균적으로 25번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25번은 머리가 좋은 거고, 아니, 아이가 그러면 자기가 40대다 그러면 40번을 반복해야 돼. 50대면 50번을 반복해야 돼. 선생님 저 70대인데요. 그럼 70번을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평균으로 봐서 보통인이라면 25번이 반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 이제 겨우 4번 했어, 4번. 선생님 4번에 외웠다. 그럼 천재야, 천재. 그렇죠, 천재. 자, 그럼 봐봐요. 표제부, 그러면 읽어봐요. 표시번호. 서번수,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요 양식 구조를 알아야 다음부터 이제 등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야. 전부 요 등기부를 가지고 기초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그럼 여기에서 지목이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등기부에 읽어봐요. 토지 표제부라는 걸 해. 토지 표제부.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건물 표제부로 가보죠. 건물 표제부. 자, 그러면 밑에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단층 건물의 경우 찾았어요? 예, 그러면 자, 표제부 나와 있죠.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건물의 표시. 요거는 무슨 등기부다? 건물 등기부 표제부라는 거야. 아시겠죠? 토지면 토지 표제, 토지의 표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건물 표제부 읽어봐요. 무슨 번호? 표시 번호,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지번, 건물 번호 줄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내역 나와 있죠. 건물 내역은 뭐라고 해놨어? 시멘트 블록죠.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얼마다? 85제곱미터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건물 표제부는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건물 표제부죠. 건물 표제부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놓는 거야. 자, 똑같아. 표시번호,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지번, 그 다음에 건물 번호, 그 다음에 건물 내역,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건물 표제부를 받고,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 그 밑에 제가 해설을 다 달아놨잖아. 막 정신없이 쓸까봐 의미를 다 써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봐봐요. EBS에서 무슨 강의를 했느냐. 부동산 실무. 토지에 대한 재테크, 대장을 바로보기, 등기부를 바로보기 해가지고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볼 줄은 알아야지, 등기부는. 그러니까 등기부를 가지고 밥 벌어먹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권리 분석을 할 때 뭘 보고 권리 분석을 한다? 등기부를 알아야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럼 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부동산의 신상이야, 신상. 부동산의 신상이라는 거야. 신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와요. 자, 토지 소유권 보전 및 이전에서 단독 소유인 경우 갖고 줄쳐놔요. 이제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줄쳐놔요.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입니다.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이야. 그럼 자기가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다. 어디를 봐야 돼? 갖고를 봐야 되는 거야. 갖고를 봐야 돼요. 그럼 뒷장을 잠시 넘겼다 다시 오자고. 자, 그러면 얼구 가봐요. 얼구. 자, 얼구 줄잖아요. 얼구는 뭐라고 써놨어?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사항이야. 소유권 이해 권리.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요. 자, 한번 읽어봐요. 표제부는 사실이야, 권리야? 사실.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어디를 봐야 돼? 얼굴을 봐야죠. 갖고는 다시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요거 읽어봐요. 소유권, 요거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니까 저하고 소통이 안 되네요. 제가 요구하는 바는 이거야. 요걸 보는 순간 소유권, 이걸 보는 순간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은 권리. 그래서 이걸 갖고 얼구의 등기를, 그래서 나중에 권리의 등기다라는 말을 써죠. 그래서 우리 등기의 역할에 따라서 크게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져. 그거는 좀 이따 우리가 다시 볼 겁니다. 자, 일단은 갖고로 다시 돌아와요. 갖고. 자, 갖고 돌아왔어요. 예, 갖고는 무슨 것? 소유권. 그래서 순위번호. 갖고는 순위번호야, 표시번호가 아니라. 그래서 갖고에다 값동그라미.
순위 번호에서 순자 동그라미. 그래서 갑순이라고도 좀 해놔. 이것도 못 외워가지고 뭐예요? 갑순이. 저 졸렬합니다. 졸렬해. 이것도 하나 못 봐서. 그러니까 졸렬한 게 아니라 처음이니까 낯설으니까 갑순이라도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각구에는 표시 번호가 기록된다. 어때? X야. 무슨 번호? 순위 번호. 그러면 순위 번호가 뭘까요? 순위 번호가 각구에 기재할 사항을 기록하는 순서를 기록하는 게 무슨 번호다? 순위 번호가 돼. 그럼 순위 번호 몇 번? 1번. 1번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 옆에다 주등기라고 써. 주등기. 나중에 1, 2, 3, 4로 나가는 게 이게 주등기가 돼. 나중에 다시 1로 가는 게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순위 번호 몇 번? 1번. 등기 목적 찾았어요? 예. 등기 목적에서 소유권 보존 찾았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자 봅시다. 읽어요. 소유권 보존. 요 보존 밑에 처음이라고 써. 처음. 보존의 의미는 처음이야. 처음. 자, 읽어봐요. 소유권 줄 쳐놔봐요. 소유권. 자, 소유권은 각구야, 얼구야? 각구. 읽어봐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이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야. 지금 야간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배웠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다.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해야죠. 무슨 등기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읽어봐요. 보존은 처음, 소유권은 각구.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의 의미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이게 무슨 등기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야. 아시겠죠?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이게 맞는 지문인지 틀린 문장인지 봐봐요. 자, 지문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읽어봐. 보존은 소유권의 하나한다. OX. 오죠. 보존은 소유권밖에 못 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읽어봐요. 소유권 보존. 보존은 소유권의 하나다. 맞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보존은 뭐라고? 처음이라는 거야. 그러면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다시 이제 접수란으로 가요. 접수란 갔어요? 자, 1992년 3월 5일 옆에다 접수일자라고 써요. 접수일자. 자, 순서대로 가잖아. 남 은식하지 말고 자기만 똑바로 앞만 보고 오세요. 옆에 자꾸 큰형할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시험전도 아닌데 자꾸 큰형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계셔요. 그러니까 앞만 봐. 오 밑에만. 자, 3005 썼어요? 예, 3005는 접수번호라고 써요. 접수번호. 자, 그러면 자, 접수일자 언제예요? 1992년 3월 5일. 그래서 3월 5일. 자, 접수번호는 3005호 그러는 거네. 등기원이 무슨 칸? 빈칸. 그게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자, 요 소유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거기 봐봐요. 설명을 좀 들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거기 옆에 가운데다, 매매 가운데다가, 등기원인 거기 빈칸 가운데다가 요 의미를 하나 써놔야 돼. 오전은 몇 번 했던 겁니다. 3번 정도 했어요. 야간 오늘 처음이니까 이렇게 한번 써요. 자, 가운데다 매매 계약서라고 써. 정 가운데다가, 옆에 가운데다가, 매매 계약서 빈칸에다가. 자, 등기 원인 칸에 돼 있죠. 등기 원인이 빈칸이잖아. 빈칸. 등기 원인이 빈칸이죠. 거기에다 매매 계약서를 써봐요. 가운데다가 딱 가운데다 써야 돼요. 정 가운데다가. 자, 왜 그러면 빈칸인지 그걸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 자, 봐봐요. 매매 계약서 이렇게 위에다가 잘라요. 자, 매매가 법률행위라고 그래. 법률행위. 매매가 등기 원인이라고 그래요. 등기 원인. 계약서를 정서라고 그래. 정서. 썼어요? 자, 오전에는 그러면 이제 등기원인 정서의 개념이 잡았어. 근데 야간은 아직도 안 잡혔어요. 읽어봐요. 이제 썼어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원인 정서란. 읽어봐요.
법률 행위를 입증하는 서면, 이게 무슨 정서다? 등기 원인 정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우리 민법에서 이제 매매는 법률 행위라고 배워요.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매매는 뭐라고 배워? 등기 원인이라고 배우는 거야. 등기 원인.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출발합니다.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매매 계약서 있어 없어? 없어. 매매 계약서 봐봐요. 다시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매매 계약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원인 있어 없어? 없어. 등기 원인 일자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한다. 어때? X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등기 원인이 그래서 무슨 칸? 빈칸이라는 거야.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등기 원인 옆으로 가요. 권리자 줄잖아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 권리자. 그러면 다시 표제부로 다시 올라가 봐. 그 자리 꼭 올라가. 표제부는 그러면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야. 다시 아까 그 자리 다시 올라가 봐요. 맨 위에. 자, 끝에 올라가 봐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죠. 근데 우리 갖고는 읽어봐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야. 그 문제 나가요. 표제부 그러면 갖고에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이 기록된다. 어때? X. 뭐예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등기부를 최초로 누가 개설했다? 누가 개설했어? 김갑수가 처음으로, 김갑동이 처음으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거야. 소유자 김갑동으로 돼 있죠. 몇 년생이에요? 49년. 몇 월생이에요? 1월 14일이네.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네. 어디에서 태어나서 본 적이? 0이 나왔으니까 서울이 본 적이네. 얘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자 김갑동 이렇게 나온 거네. 자, 순위번호 2번을 내려가 봐요. 순위번호 2번, 요게 주등기야. 자, 순위번호 2번으로 내려가 봐요. 자,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손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순위번호 몇 번? 2번. 그래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이전 동그라미. 자, 이전이라는 것은 그 밑에다 주체의 변동이라고 써. 주체의 변동. 자, 사람이 바뀌면 그때는 이전 등기가 돼. 그래서 이전. 이전은 뭐의 변동? 주체의 변동. 그러면 주체가 변동되면 민법에서는 이전적 승계라고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전적 승계는 사람이 인이 바뀐 걸 이전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매매를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그럼 A에서 B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소유권. 그러면 이전이라는 것은 벌써 인이 바뀌었다.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걸 잡는 거야.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나가보죠. 자, 접수일자 언제야? 2006년 6월 5일. 접수번호 8000호. 그러면 등기 원인 일자는 언제야? 2006년 6월 4일. 매매는 등기 원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없죠. 다시 매매가 뭐라고? 등기 원인이야. 등기 원인. 근데 등기 원인은 등기 목적은 뭐야? 소유권 이전이잖아.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는 많다라는 거야. 매매가 나와도 소유권 이전이고, 정여가 나와도 소유권 이전이고, 상속이 나와도 소유권 이전이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는 뭐야? 많아. 매매도 있고, 정여도 있고, 상속도 있고. 그러면 저 매매는 뭐라고? 등기 원인이라는 거야. 등기 원인. 등기 원인.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듣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쉴 테니까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A가 B한테 여기 한번 읽어봐요. 요 A가 아버지, 요거는 아들이야. 아버지가 살아생전 애한테 주고 싶어. 그럼 정여를 줘야 돼. 그럼 정여가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 원인이거든. 등기 원인이야. 등기 목적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야. 근데 A가 B한테 아들한테 정여를 줄였더니 정여세가 많이 나가. 그래서 이걸 읽어봐요. 매매가 뭐예요? 등기 원인이야. 자, 실제로는 등기 원인이 뭐야? 정여. 알고 봤더니 매매야. 그럼 매매 뒤에 정여를 감췄어 안 감췄어? 감췄어. 이걸 나중에 언익행위라고 배운다라는 거야. 어차피 그러면 요 집은 누구한테 가? 아들한테. 그러면 언익행위는 무효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이 관계가 나중에 실체관계라고 배우거든. 실체관계에 부합한 그 등기는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행위? 언익행위. 다시 읽어봐요.
아니야. 좀 실력이 나오면 단석 규정이라고 그래. 단석 규정. 무슨 규정? 단석 규정이라는 거야. 단석 규정. 그래서 우리 강연 규정에는 단석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눈으로 읽기 위해서는 다시 읽어봐요. 정연은 뭐예요? 등기 원인, 매매가 등기 원인. 그래서 요거 우리 등기법에서는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이라고 배웠나.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은 우리 등기법은 단속 규정으로서 그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러니까 정연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정연은 등기 원인이야. 매매도 뭐야? 등기 원인. 공통점은 소유권 이전이잖아. 소유권 이전. 자기관이죠. 아니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등기법을 지금 수업을 듣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이제 등기법을 설명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자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봐봐요. 자 이제 좀 쉬자고 읽어봐요. 가구는 소유권이야. 자 소유권은 읽어봐요. 순위번호,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외워줘야 된다라는 양식 구조를. 자 그러면 봐봐요. 다시 가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하고 똑같으니까 요 가구는 한번 외워두면 괜찮아. 가구는 무슨 건? 소유권. 읽어봐요.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오는 동안 다 까먹었어. 봐봐요. 표제부 읽어봐요. 어우 괜찮아요. 표시번호 읽어봐요. 접수. 자 머리가 좋습니다. 읽어봐요. 소재 지번 읽어봐요. 지목 그 다음에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여기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가구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표제번호는 표시번호. 이렇게 이제 숙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요. 뒷장을 넘겨놓고 쉬자고. 자 3페이지 얼굴 나와 있어요. 예, 얼굴은 좀 쉬었다 합니다. 요거 지우지 마세요. 원래는 쭉 연결이 해야 되는데 자 좀 쉬었다 합니다.